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74%, 코스닥은 0.3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그럼으로써 오늘의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시가를 갭 띄워놓고 뭐예요? 밀기 바빴다. 하루 종일 밀었다라고 봐도 시원치 않을 그림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쳐밀어서 한 차례 눌러놓고 그리고 요 안에서 놀았다라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 어제 흐름과 어제 요런 흐름 밑에서 놀았다는 거죠.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거죠. 결국엔 어제 갭자리를 메꾼 거예요, 오늘. 그죠? 어제 갭자리를 오늘 메꿨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제 요 박스와 오늘의 이 박스 그리고 그제 요 박스가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요 박스 위인 3140포인트 위로만 좀 마감하고 끝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이제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3거래일 정도 저희는 휴장이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부터 따지면 5거래일이에요 5거래일 휴장에 또 3거래일 휴장하고 나면 목금 이틀이지만 이틀도 별반 그 다음에 또 주말이 있으니까 별반 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수급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거진 일주일째 별 관심이 없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전체적인 수급의 분위기를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전에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팔다가 오후장에 그나마 땡기는 그림인 거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왜 5일이든 7일이든 3일이든 휴장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북한에서 정말 김여정 씨가 혹은 김정은 씨가 불바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추석 연휴 동안 추석 선물이라고 한국 한강에 불바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 매도세가 나왔지만 이제 오래 쉰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거죠.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대형주니까 그닥 많이 빠지진 않겠지. 빠질 일이 있겠어? 혹은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니까 라는 기준인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은 모른다. 일단은 팔자. 4일 쉰단다.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우리도 못 믿겠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하는 짓 꼬락서니가. 그죠? 어제부터 무진 들어왔던 물량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틀 동안 내일도 살포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뭐예요? 한국 시장의 코스닥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5일 혹은 7일 동안 쉰다 한다면 코스닥은 가볍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혹여나 무슨 악재가 터지면 개파락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게 바로 한국의 코스닥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만큼 코스닥은 어찌됐든 거래가 활발해야 돼요. 무조건. 왜? 잡주들과 시총이 낮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야만이 그만큼 치고받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하다는 건 치고받고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매수세도 많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질 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거래가 줄면 줄수록 코스닥은 특별하게 재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항상 이해되시죠? 여기도 올라올 때 보시면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줄면 특별하게 재미가 별로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추석 전까지는 요 안에 3180 그리고 3100포인트까지 열어놓지만 중간에 3120포인트 이 안에 갇혀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여나 했어요. 이 자리를 오늘 뚫을까봐. 근데 역시나였고요. 확실히 그냥 지들 시장 좋으면 아침부터 처매기 바쁘다 얘네들은. 그러면서 오늘 좀 밀었고요. 어찌됐든 아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어제의 흐름과 오늘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죠? 그제의 흐름은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그제의 흐름 위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된다. 내일도 그렇게 특별하게 재밌는 시장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대신 315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재밌는 시장은 역시나 안 나올 거다. 왜? 수급이 빠질 거고, 확실하게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부터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제 혹은 뭐 오늘까지 팔 사람들 파시고 이제는 관망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졸리더라고요. 좀 졸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을 보다가 좀 졸았다. 그만큼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명절 전 혹은 명절 지나고 그 주까지는 특별한 기대보다 그냥 버티기 위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참 시장이 재밌죠. 지수는 요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이 지수와 뭐 코스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코스닥도 밑에서 요렇게 올라왔는데 이 지수와 동일한 차트의 그림은 거의 없어요. 코스닥은 여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미 여기 갔다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그나마 안정적인 건 여기, 그 외의 건 다 여기가 있다라는 거죠. 지수는 여기가 있는데 참 불편한 진실이죠. 자, 어찌됐든 명절 지나고는 좀 시장이 나아지기를 바랄 뿐인 거고요. 자, 오늘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CTC바이오가 강하게 한번 눌렸어요. 그죠? 오늘 장중에 그 대주주가 변경됐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눌렸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지분 싸움이 있네 어쩐네 저쩐네 요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였죠. 13,000원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바로 올라가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13,000원을 기준으로 요 자리 13,000원 혹은 12,800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딱 12,800원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나눠졌다라는 거죠. 요 위에 있었던 지분과 이 밑에 있었던 지분의 영향을 보여주다가 오늘 이 자리를 한창 깨고 내려갔어요. 뭐 이제 명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들 투매일지 혹은 물량을 더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는 던져준 거를 누군가 받았을 겠죠.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끌어당기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조금 더 당겨주고 끝났으면 좋을 뻔했던 부분인데 조금 애매하게 끝났지만 이랬든 저랬든 다시 12,000원 안 혹은 11,500원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오늘의 이 흐름은 내일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거냐, 이 저점을 확인하더라도 11,0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인 거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13,000원을 도전할 거다. 결국엔 13,000원이 중요한 중심값이고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해야만이 정말 경영권 싸움, 지분 싸움이 한번 나겠구나. 나겠구나. 그리고 주가는 상승하겠구나. 지분 싸움을 하면서 서로 이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면서까지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이 지분 싸움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민구씨 왜 1인이 이제 대주주 1등으로 올라섰는데요. 조금 더 사면서 올라는 섰는데 주가를 뭐 한다?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산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애들 뭐 이민구 말고 그 외의 놈들은 얘네들이 그닥 그 활동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네들이 활동을 안 했다.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얘만 편하게 눌러대면서 주식을 모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쟤네들끼리 뭔가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고, 그런 경쟁의 불씨는 13,000원 위에서 지지하냐 못하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13,000원이 중요한 자리다. CTC바이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넵지노믹스 최근에 주가를 한 번 더 올라왔어요. 35,000원 부근까지 올라는 왔는데 실제적으로 요 윗자리를 올라타지 못했어요. 이랬든 저랬든 뭐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지만 기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된다. 여기도 쉽게 뚫어 올릴 매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 거래가 빵 하고 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래가 빵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점이고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매물과 그리고 그 밑에 남아져 있는 여기에 대한 매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밑으로는 22,000원인 거고 장기적인 관점, 위로는 32,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종가상 32,500원을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좀 연출이 좀 꾸준히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랬든 저랬든 어제 슈팅이 나왔는데 뭐다? 구름대 안으로 집어넣고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흐름에 다시 누르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위와 아래의 관점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한 차례 눌렸을 때 3만원 부근까지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 3만원을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지지받고 횡보를 하더라도 이 짧은 터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짧은 구간을 요렇게 지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빠져나가고 요렇게 빠져나가서 지지받을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요런 흐름을 보여줄 거냐겠죠. 그죠? 그럼 요거보다는 요 안에 혹은 겉에 빠져나가는 그림이 안전할 수 있는 흐름인 거고요.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 수급이 100% 나갔다라고 볼 수는 현재는 없는 자리인 거고요.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37,000원, 35,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이 35,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이걸 꺼버렸네. 조금 더 지켜보자. 3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 그리고 위로 다시 35,000원의 벽을 넘어서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몸통이 몰린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라. 지금 당장 주저앉을 차트의 모양은 아직은 아니다. 파동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나왔고 지금의 자리가 4파동이냐 아니면 3파에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는 중이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추세가 완벽하게 떨어지지 전까지는 아직은 홀딩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35,000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가상 이해되시죠?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뭐 네이처셀, 회사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뒤로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9월달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존의 흐름상에서 요 자리마저도 뚫지 못하는 수급이라는 거죠. 그럼 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예요? 여기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요 자리에 대한 매물 자리 하나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자리에 대한 매물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자리예요. 오늘 그 자리를 살짝 뚫었거든요. 뚫고 내려앉았죠. 그죠? 살짝 뚫었어요. 그럼 또 다시 16,500원을 지켜주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자리 유지한다면 다시 17,0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인 이평선이 강하게 갭 떨어지면서 강하게 눌렸던 이평선은 이제는 뭐예요? 옆으로 모아놓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그 외의 이평이 아직 내려오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뉴스를 터뜨리며 못해도 요런 거래량은 한번 터쳐줘야만이 한 번 정도 어디 이 19,000원에서 20,000원대를 확인하고
윗꼬리를 다룰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밑으로는 16,500원이지만 혹여나 장중에 흔들릴 수 있는 16,000원까지 열어놓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루 이틀 사이 안에 다시 한번 18,300원 혹은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슬금슬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종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네이처셀도 마찬가지 흐름인 거죠. 기존에 요 안에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요 안에서 버틴다고 말씀드렸죠. 요 안에서 버티고 한번 쏠 거다 라고 말씀드려서 요 자리 27,000원 부분까지 한번 쐈었잖아요. 그죠? 요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쏘고 나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밀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물량을 기존에 들어왔던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새끼가 여기서 기어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평균 거래량처럼 죽어버리니까 뭐다? 22,500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죠?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오늘 도전했다가 거래량이 적으니까 맞고 떨어져 버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저점 확인 21,200원에서 21,000원을 지켜주는지 혹은 라운드 피겨값 2만원까지 밀고 갈 건지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2만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만 버틴다면 이랬든 저랬든 22,5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대신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 밀렸다 올라간다면 또 이 22,500원에서 23,000원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또 나타난다. 결국엔 요 안에 박스에 또 갇힌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박스에 당분간 또 갇혀서 요 위에 있는 이평이 내려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 엑세스 바이오처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21,000원 유지하고 빠르게 다시 한번 22,500원을 때려주고 다시 눌릴 때 22,0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날 한번 뚫어줘야 돼요. 어디까지? 23,000원까지. 그러면서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또 한번 27,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22,000원 위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 달은 조금 더 밀려도 상관없는 자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안 밀리는 게 안정적인 앞으로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네이처셀을 볼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자리다. 왜? 결국에는 또 요런 흐름이 또 한번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15,000원 밑에까지. 왜? 이제는 눌렀으니까 이번 달은 이렇게 지켜주고 다음 달에 양봉 하나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뭐다? 관심 꺼라. 얘 뭐 15,000원대까지 무조건 한번 밀었다 간다. 나중에 뭐 가더라도 이게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1년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다음 달에 양봉 하나가 출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은 22,000원 위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만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L 바이오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예전 이름이 세미콘 라이트 라는 회사가 상호를 변경한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패 종목이죠. 상패 시즌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회생을 한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 바이오를 정관에 넣었어요. 결국엔 다른 여타 종목, 뭐 코디엠, 뭐 그런 개잡주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코스닥의 개잡주들을 보면요, 대부분 처음에 시작은 뭘로 해요? 반도체로 해요. 왜? 예전에 코스닥,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대장인 것처럼 요 코스닥은 코스피를 뒷받침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도업체라고 볼 수 있죠. 얘네가 원도급사면 얘네는 하도업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이 반도체, 뭐 IT 요런 애들이 이 시장을 주도했었죠. 뭐 건설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2000년대 붐이 IT 반도체로 불어서 그런 애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2010년이 넘어가면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또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굉장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도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적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죠. 제약은 약이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고, 바이오가 기대감인 거고, 이쪽 저쪽 바이오 기업 어디 하나를 인수함으로써 바이오 업체로 도약한다. 즉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투자해줘 라는 입장이에요. 망해가는 그 회사의 표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바이오 상호 약관을 넣어서 10종목 중에 잘해야 2종목 정도 성장성과 함께 올라가고, 나머지 8종목은 뭐예요? 전환사채 팔아 처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엔 나중엔 상장 폐지가 되든 동전 주고 뭐 100원 200원짜리가 돼서 또 무상증자를 하고 또 감자를 하고 그 지랄해요. 얘 또 무상증자 10분의 1 한다고 하죠. 바이오 넣어놓고, 바이오 하자니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10분의 1로 그래도 만원 단위의 금액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예전에 세미콘 뭐 라이트였다라는 거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안 돼요. 공시가 6개월까지밖에 확인도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또 빨아먹는 뭐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선 단기 이슈는 분명히 있다. 즉 중장기 투자를 할 종목은 절대 아니고 단기적인 이슈가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이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1300원에서 1400원대까지 그런 종목인 거고, 그런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 그러면 결국에는 96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035원, 즉 105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얘는 조금 더 지켜봐라. 1400원대 혹은 15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라. 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아직은 없다. 혹여나 나아질 수는 있지만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몰라요, 수급이. 그죠? 지금 당장 들어온 수급을 즐기되 이게 평생 갈 거라는 생각은 노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니까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대웅제약이 또 밑바닥을 또 기고 있죠.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제 영상 보시면 대웅과 대웅제약의 영상도 꾸준히 있으니까 뭐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수급이 강하질 못해요. 그리고 이 추세도 깨먹었죠. 그죠? 단기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던 추세를 뭐라 그럴까요? 한번 헤쳐먹은 거예요. 이제 해먹고 추세가 깨져서 주지 않는 자리죠. 그럼 다시 하방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어떤 그림이지? 이제 저점 갱신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빠르게 다시 올려다 놓든,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름으로써 확실하게 저점을 지지하는 그림을 3만원 초반대 혹은 28,000원대까지 한 번 더 눌러줄 거냐, 얘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진 않았네요. 아직 이 자리 갱신하진 않았고요. 밑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던 추세는 뭐 했다? 깨졌다. 그죠? 이 자리에서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 자리를 못 넘기고 있죠. 결국에는 구름대도 하방으로 넘어서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럼 한 차례 더 밀을 수 있다. 그게
31,500원이든 3만원 초반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4만원과 3만원 요 사이에 갇혀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넓게 보시면 돼요. 넓게 뭐 짧게 본다, 나는 좀 짧게 볼게요, 너무 폭이 넓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간값, 그럼 3만원과 36,500원에 갇힌 자리다. 당분간은 그런 흐름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 구름대를 하향 돌파할 거니까. 당분간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언제 다시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은 뭐다?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과 봄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 즉 무슨 소리냐, 사계절로 따진다면요, 주식을 봄은 씨 뿌리는 계절, 그죠? 씨 뿌리는 계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봄은 땅을 일구는 계절, 여름이 씨 뿌리는 계절, 가을이 추수하는 계절, 겨울은 땅이 다시 정상적으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돌리는, 그러니까 체력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 겨울과 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대웅제약은 그나마 좀 낫죠.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던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가는 이 자리는 아직은 뭐다?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밑으로 15만원, 15만원과 위로 17만원이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 안에 갇힌 자리인데,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은 16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자리다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봐야 되나? 14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 어떻게 보면 이 월봉상의 이 구름대거든요. 상단과 하단의 자리가 14만 5천원, 16만 5천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함은 내년 1월까지,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확률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만약에 이슈가 생긴다 하더라도 종가가 어디 이 17만 5천원 위로 올라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윗꼬리만 달아놓으면 결국엔 이 14만원대를 때린다라고 봐야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슈를 만들지 마라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 평단가가 여기 평단가다, 18만원 위다, 20만원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올해 안에는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수급의 영향이 크게 없이 위로 5% 밑으로 5% 이 사이에서 그냥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차라리 이슈를 만들 거면 강하게 싸서 17만 5천원 위로 갖다 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이슈 만들지 마라. 왜? 주가는 만들어 놓고 실망하기 때문에 더 밀린다. 이해되시죠? 더 밀리게 되면 14만원까지 밀려야 되는 자리예요. 얘는 14만원에서 14만원까지는 한번 밀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번 저점에 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주봉상에서도 구름대 하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대웅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자리는. 그죠? 여기서 뚫고 갈게 아니라 밑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보다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더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해되시죠? 혹여나 이슈가 생겨서 요 16만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과연 당장 나타날 거냐가 우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른 물타기와 섣불른
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차라리 안전하게 16만원 위에 올라가서 지지하는 걸 보든 아니면 15만원대 혹은 14만 5천원대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KPM테크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자리에서 한번 밀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볼린저 밴드가 옆으로 퍼질 거니까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옆으로 횡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자리를 잡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찍고 한번 쳐줘야 되는데 한 차례 눌러놓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떨어졌던 이 여파에 대한 볼린저 밴드가 아직까지 벌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 됐을 때 얘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요렇게 잡아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렇게 하방으로 벌어지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요 자리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1350원 부근까지. 그럼 열려있는 자리가 135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얘가 뭐 해야 돼요? 147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이면은 5일선이 내려앉겠죠. 한 번 더. 그죠? 이 자리가 1525원 정도가 내일 5일선의 시가 자리예요. 그럼 내일 시가가 153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 하방, 남아있는 이 여유분을 확인하지 않을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위로 올라타니까. 그러면 위로 한번 내일은 윗꼬리를 달더라도 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늘의 시가 부근 혹은 더 갭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올라오면서 1530원을 넘기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자리가 나타날 거다. 대신 거래량은 강하게 터지지 않는 게 밀리더라도 나쁘진 않다. 왜? 요런 밀림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무조건 175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끝나는 게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분간 뭐 한다? 별 볼 일 없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별 볼 일 없다. 결국은 또 1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양아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재수 없고 요건 참을게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저는 오로지 차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정말 얘가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발표될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안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를 터트릴 거라면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153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하방으로 열릴 거라면 거래는 터트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할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에요. 이해되셨죠? 분봉을 보더라도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30분봉 이제 구름대 하방 들어서고 있는 자리죠. 20분봉 아직도 구름대예요. 그럼 이 구름대 벗어날 때까지 내일 11시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재수 없으면 위에는 막혔으니까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 그죠? 30분봉 이제 시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내일 그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530원 위로, 그러니까 5일선을 일단은 안착하는 걸 보고 물타기를 하셔도 하시든, 아니면 아예 1300원대를 찍는 걸 확인하시고 거기서 물타기를 하시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